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을 준비하게 된 3학년 김서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 돌멩이는 안에 많은 구멍들이 있고 그 사이에 틈이 있어서 틈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은 이 돌의 이름을 구멍이 많은 돌, 즉 다공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공석은 먼 옛날부터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다공석들의 경우에는 물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건축에서 배수가 필요한 곳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떤 다공석은 내부에 구멍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전혀 통과하지 못해서 오히려 방수가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집단 면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하여 인구의 일정 비율이 해당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의 확산이 잘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는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 비율은 약 6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0%보다 1%만 작은 59%의 사람만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내용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둘 다 퍼큘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퍼큘레이션, 한글로는 여가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은 사각형 격자가 주어져 있을 때 각 점을 임의의 피해 확률로 선택해서 지워서 얻은 모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임의로 선택한 점들을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 점들뿐만 아니라 이 점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들까지 모두 지워서 얻은 이 구조를 퍼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퍼큘레이션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어진 것 같이 점과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클러스터가 있을 때 지금부터 피해 값이 변함에 따라 이 클러스터들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P는 0.2인 경우입니다. 왼쪽 사각형 격자 중에 20%의 점들을 중간 그림과 같이 지우고 연결된 모양, 즉 클러스터들의 크기는 가장 오른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거대한 클러스터의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클러스터들은 모두 무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점들은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는 P는 0.2일 때 거대한 하나의 빨간색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를 조금씩 늘려가면 P는 0.3일 때 여전히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그림과 같이 P는 0.4로 늘렸을 때 이제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의 다른 색깔의 순간 크기의 클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하나의 큰 빨간색 클러스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P는 0.5로 10%의 점만 더 늘렸을 때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 거대한 클러스터가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클러스터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P는 0.6으로 더 지우게 되면 더 작은 클러스터들만 남게 됩니다. 실험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P는 0.2, 0.4, 0.4일 때는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만 있었지만 P를 0.5로 바꾸는 순간 거대한 클러스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상전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P의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퍼큘레이션에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P를 증가시킴에 따라 더 많은 점들이 지워져서 퍼큘레이션에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그 클러스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0.408의 근사값을 가시는 P0 값을 전후로 그래프가 급격히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학적 직관으로는 놀라울 수 있으나 사실 현실 세계에서 흔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도에서 물이 갑자기 끓는 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큘레이션이 보이는 이런 현상을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상전이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전이 현상의 흥미로운 이유는 앞선 실험에서 사각형 격자 말고도 격자의 모양과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삼각형 격자, 육각형 격자, 이런 기상천외한 격자를 이용해 실험을 할 때도 상전이 현상은 항상 나타납니다. 물론 이 격자의 구조마다 클러스터의 크기가 바뀌는 P0 값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상전이 현상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수학의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전이 현상을 이용하면 왜 다공석마다 물 투과율이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percolation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공석 내부에 어떤 격자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공석마다 그 격자가 다를 것이지만 각각의 구조에서도 상존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왼쪽 다공석의 경우 돌 위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물이 인접한 구멍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클러스터만 존재하는 경우 물이 표면에서 거의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단 면역의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은 사람들의 접촉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편의상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초록색 점들은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그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바이러스는 면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는 다음과 같이 초록색 점들과 이어진 부분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점들을 제거하여 얻은 바이러스의 확산 구조는 역시 percolation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바이러스는 percolation에 있는 서로 연결된 클러스터를 통해 확산되는데 따라서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통제는 이런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percolation의 면역 보유 비율이 P0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진이 현상이 일어나서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percolation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어떤 전파가 이 선을 이용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이 전파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 percola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산불이 퍼진다거나 유체 이동 과정 등의 연구에 쓰이기도 합니다. 만약 산불이 퍼지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이를 늦추느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느냐입니다. percolation 이론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이를 상징의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이론이 그렇듯 percolation 이론을 실제 세계에 적용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과연 시간이 지나도 전염병이 변이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전염병이 일정한 성질을 가질까요? 답은 둘 다 아니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물은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이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변이를 일으키기 전에 바이러스는 면역이 있을지 몰라도 변이 이후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또한 소개했던 percolation 이론이 적용되는 현상은 2차원 격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는 선들의 정보는 항상 상수로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를 이런 격자 위의 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상치 못한 집회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을 종합하거나 통계 물리학, 정보학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